어떤 이 뭐랄까 경험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제일 좋았습니다. 전주에서 한번 소리금에서 한번 했었는데 전주에서는 너무 어둡고 소리금에서 너무 밝았어가지고 이게 딱 정확히 제가 원했던 어종과 밝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영화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이제 식물들과 같이 공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등장을 하는 영화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우리의 경험이 약간 인간적인 시선에서 조금 벗어나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고민을 했었고, 더불어 이제 한 가지 레이어가 더 있는 거는 이제 텍스트인데, 텍스트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언어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핸디캡이기도 하지만, 이제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것들 중에서 뭔가 서사로 이어지기보다는 조금 더 단편적으로 제시되는 방식으로 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쓴 건 아니고 그 뒤에 타이틀 카드에 제가 언급했던 선거운동가 이제 발췌에 참고했던 것들에서 제가 어느 정도 비슷한 어떤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그거를 제가 나름 또 변경을 가해서 마치 하나의 조금 시처럼 그렇게 재구성을 했고, 그것이 이제 영화의 이미지와 또 오디오 비주얼과 맞붙었을 때는 서로 견인하기도 하고 좀 충돌하기도 하고 그런 조금 디테일한 그런 구성들을 제가 구상을 했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애니 만든 장명회고요. 애니는 동시간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런 시간 감각에 대한 영상인데요. 핸드폰 스크린을 보면서 스크롤을 하는, 그리고 동시적으로 전쟁이나 학살 소식이 이어지면서 동시에 이렇게 쇼폰 같은 거 싹 내리면 바로 고양이나 청량음료 광고 영상 나오면서 저 빠른 속도의 이상한 동시적인 시간 감각에 대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경계고도 공동 연출한 김윤원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엔딩 크레딧에서 보셨다시피 성북문화재단과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을 했던 영화이고, 그 정문골 재개발이 이제 확정되고 거주민 분들이 이제 거의 다 떠나가신 상황에서 그 풍경을 좀 담아보고자 했던 영화입니다. 네, 저도 경계고도 공동 연출한 윤병현이고 그냥 바로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텐 존에인즈 만든 우주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존 포드 영화 속에 나오는 배우 존에인이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런 장면들을 모아서 만들었는데요. 처음부터 이름으로 무언가를 해보자 했던 건 아니고 그 배우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감독의 필모에서 자신의 진짜 삶이 아닌 또 캐릭터로서 가상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배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갖고 그런데 흥미를 느끼고, 그래서 전작에서는 하라세츠코 배우로 작업을 했었고 이번에는 존에인으로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존에인으로 무엇을 하지 하고 고민하다가 구조를 어떻게 세울까 하다가 영화를 계속 보면서 이름이 불리는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누구야 하면서 이름을 말하는 순간도 많고,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서 이름이 불리는 장면들, 그리고 이름이 잘못 불리는 장면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 캐릭터 이름으로 불리우고 혹은 잘못 불리우고 그런 게 막 나오는데, 제가 곰곰이 보다 보니까 그 존 웨인이 보여줄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한 절반은 됐던 것 같아요. 네. 존 웨인의 모습이 나오는 건 아니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막 나오고 있었는데, 어떤 그런 선택? 그런 거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한 배우가 여러 캐릭터로 연기를 하는 거를 한 곳에 모아서 그게 제가 나중에 들었던 생각은 이게 어떤 뭔가 분열을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뭔가 하나로 모아지는 어떤 그런 감각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어떤 쪽으로 내가 가야 될까? 또 그런 고민을 저는 했었거든요. 네. 네. 이게 그렇습니다. 네. 네. 불리는 존웨인의 얼굴들만으로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A되는 듯이 반대로 움직이는 운동성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러한 계속해서 뭔가 재개발이 일어나고 역사라든가 뭔가 이런 엄청 거시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컬어지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를 발견할 수 있을까 혹은 아니면 잡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네, 그래서 뭔가 전체를 다 조망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냥 롱샷으로 사실 잡을 수도 있었지만 이게 풍경을 둘러보다 보니까 정말 아파트촌이 끝없이 이어져 있고 이게 어떤 단 하나의 컷으로 포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 디졸브라든지 뭔가 이렇게 중첩되는 것들은 사실 그 공간 안에 너무 아까 말씀하셨지만 너무 많은 결이 있고 또 각자의 욕망과 이해관계들이 너무나 얽혀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한 뭐 입장을 옹호하기가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좀 이렇게 주민분들하고 했을 때도 이 입장이 다 다르고 뭔가 재개발에 이제 반대하는 어떤 주민분들끼리도 이제 입장과 해결 이제 요구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해결 방안이 다 다르고 그래서 그런 어떤 레이어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공간 안에 있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너무 답변을 이렇게 50대 50으로 나눠서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다 들으셨을 텐데 그 골프가 다른 스포츠랑 되게 다른 게 실제로 골프장에 가면 정말 넓은 곳에 이 공 요만한 철공 같은 알루미늄 공 그런 걸 타격해서 100에서 200 가까이 되는 속도로 타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멀리까지 날아가는데 이게 진짜 다른 구기 종목 같은 스포츠랑 다르게 총 같거든요. 좀 그리고 그게 주는 쾌락이 분명히 있어요. 그 엄청나게 넓은 나밖에 없는 듯한 그 초원을 보면서 윈도우 배경화면 같은 그 초원을 보면서 거기에 거닐면서 그렇게 팍팍 치고 다니는 게 근데 스크린 골프로 오면은 그 엄청나게 큰 공간을 이 조그만 원룸 같은 방 몇 평에다 갖다 놔야 되니까 이 타격감은 똑같은데 왜냐면 그 속도대로 쳐야 이 벽이 부딪히면서 그 세기를 더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공간이 확 좁아지다 보니까 거기서 느꼈던 그 운동의 특징들이 더 부각이 되고요. 동시에 그 스크린을 통해서 이렇게 이미지가 연쇄가 되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폭력의 배경이 되는 것 그거랑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처음으로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스크린 골프장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몰랐었는데 뭔가 그런 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식으로 또 그게 반영이 된다는 게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어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뭐 힘폭력 이런 거와 관련된 것들도 연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전준영 작가님께서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다닐 때는 눈높이에서 많이 보고 다녔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땅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주인공이다 보니까 이제 땅을 보러 다녔죠. 땅을 보러 다니면서
땅을 보러 다니는 말이 되게 이상하긴 한데,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보러 다닌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촬영을 갔어가지고, 다 이제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다양한 나뭇잎들과 그 나뭇잎, 이게 이제 비가 한 차례 왔기 때문에 그 나뭇잎들 밑에서 솟아오르고 있는 버섯들과 그리고 이제 부패균들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걔네들을 시에 제가 이제 숲을 거니면서 제가 보는 시선의 어떤 방식이 있잖아요. 걸어다니면 왜냐하면은 이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나 뭐 그런 것들이 사실 다 우리 인간의 눈 기준에 맞춰져 있는데, 근데 결국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맨날 보는 그런 것들 너머에 있는 이야기를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실제로 영상 매체를 다루다 보면 그게 좀 갑갑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그런 생각이 또 들면서 그 사람의 눈의 어떤 한계? 그래서 숲에 계시면 뭔가 환각을 마치 보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또 뭐 다른 뭐 곤충이나 동물들은 아마 또 다른 방식으로 당연히 보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이제 빅스에서 만난 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했었거든요. 그때 김순경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무언가를 재현한다고 해도 그들이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빗대서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 비슷하게 그 클라이머 체인지에 대한 예술을 많은 작가들이 하고 있는데 정작 가장 이제 주목받는 예술들은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게 그런 뭐 과학 데이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술이 갖고 있는 그 매체적인 어떤 특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로 그것을 어떻게 의인화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만들 것인가, 뭐 그런 조금 생기론적인 관점 같은 데에서 예술을 했던 것들이 그런 이제 클라이머 체인지에 관련한 기후 변화에 관련한 예술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훨씬 더 좀 주목받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존 케이지가 이제 그 성당에서 몇 년이더라? 120년 동안 연주되는 그런 스코어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예술인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조금 뭔가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해보자 하는 어떤 그런 오만함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그걸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그런 이제 그 인간이 아닌 존재나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예술로서 얘기하고자 할 때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이번 작업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일단 기본적인 질문을 드렸고요. 혹시 이제부터 그 관객석에서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 뭐 만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I 이미지 생성과 프롬프트가 AI가 데이터 처리하는 거랑 AI의 이미지 생성이 다르다는 얘기였는데 어떻게 다르게 보냐면요. 그 데이터 처리 방식은 그 나온 어떤 전쟁이나 뭐 그런 기술적으로 쓰이는 챗GPT가 하는 게 그거 같고요.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바디 호러에 관심 있는 얘기를 드리는 게 더 생산적인 것 같긴 한데요. 완전히 관심이 있는 분야고요. 그리고 좀 논외일 수 있는데 제가 사실 미술 쪽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이번 연도 1월, 2월에 두산갤러리에서 했던 것 중에 진짜 바디호러와 AI의 관계를 다룬 그 AI로 딥페이크 된 영상을 보는 것이 되게 영상이 아니라 스탑모션으로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위가 마치 리듬이듯이 그 영상을 어떤 무빙 이미지라기보다 스탑모션으로 볼 수 있어서 거기에 그 리뷰도 생길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받을 좀 계실 거니까요. 여러분 됐어.